안녕하세요. 책사냥꾼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자발적 고독입니다. 올리비에 르모 씨가 지으셨고 서희정 씨가 옮기셨고 책은 돌베개에서 출판됐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조금 소개하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3개의 페이지를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험가로서의 순수한 기쁨. 특별한 삶의 조각을 찾겠다는 결심이 혼자 떠나는 모험의 첫 번째 동기이다. 여행자는 자족의 상태에 도달하겠다는 야심을 품는다. 일상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만끽하려고 타인의 도움 없이 살고 싶어 한다. 그의 마음은 탐험하는 장소의 분위기에 맞춰 따라간다. 17세기에는 지역적 고독과 정신적 고독 사이의 근본적 합의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덴마크 고고학자 에일 크누트가 눈을 감기 1년 전인 1995년에 펴낸 에세이 인디펜던스 썰매 여행의 철학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크누트는 그린란드 최북단 피어리랜드 경계를 이루는 인디펜던스 피어르를 따라 이동한 탐험을 기록했다. 그는 이곳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으로 점철된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것이 바로 환희이다. 불협화음이라고는 전혀 없다. 신문도 라디오도 전보도 읽거나 써야 할 편지도 인기척도 없다. 정신을 장악한 평정을 흐트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도록 섬세하게 준비된 극한의 자유가 주는 열매이다. 언제 일어나고 그날 무엇을 할지 혼자서 결정한다. 언제 야영지에서 철수할지, 출발 시점과 그날의 여정, 이동할 방향, 묵을 장소, 각 지점에서 보낸 시간 등을 선택하는 유일한 결정권자이다. 한 번도 그랬던 적 없고 또 앞으로도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것처럼 혼자인 시간이다. 과학자이자 탐험가인 쿠누투는 비할 데 없는 충만감을 느꼈다. 그동안 도시인으로서 정신이 일상으로 인해 마비된 상태였으나 그린란드 북단에서 도시의 불협화음은 울리지 않았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디지털 기기도 입을 다물었다. 빙산의 정적 속에서 크누투는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 무엇을 할지 선택했다. 생활의 리듬 중에 제3자가 강요한 것은 없었다. 자연만이 자기 법칙을 강제했다. 하지만 자연의 제약은 역설적으로 그의 의지를 자유롭게 펼치게 해줬다. 그리고 순백의 물길에서 의지를 불태울수록 직업에 관련된 걱정거리를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었다. 빙하 속에서 고독을 느끼면서 하루하루의 주인이 됐다. 북극의 엄혹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쿠누트는 초이지를 경험했다. 기상조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주 사소한 결심이라도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바로 실천했다. 그는 끝없는 자유를 최대한 누렸다. 자신의 길을 전진하는 태양과 함께 나아갔다. 그와 태양은 모두 완만한 속도로 움직였다. 그의 평정은 우주적 질서에서 오는 것이었다. 다음은 수도원입니다. 이렇게 그림도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단락부터 읽을게요. 수도사는 은둔을 고독의 한 방편으로 삼고 그 대가를 치른다. 그는 영적 수련을 하면서 고독이 연옥이면서 지옥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둘 중 무엇이 되는지는 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있다. 토머스 머튼은 세상이라는 단어에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우선 세상이란 개인은 물론 국가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이 발생하는 곳이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만인에 대한 투쟁, 인류 역사를 점철한 수많은 분쟁이 연상된다.
다음으로 세상이라는 개념은 상류 사회를 지칭한다. 이는 특정한 계층, 정확히는 특권층의 사회로 과거의 공정귀족이 하나의 사례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신념을 방해하는 것이다. 머트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의 벗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어떤 의미를 보더라도 세상은 소란과 동의어이다. 그런데 소란은 사람들을 고립시킨다. 결국 사회는 사람들을 고립시킨다는 말이 된다. 머트는 세 번째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성직자를 희망하는 예비 수도사 중 상당수가 사회적인 고립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 배척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생의 부침으로 심신이 취약해진 것이다. 풍파에 무릎 꿇은 그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시간이 필요하다. 고독으로서 그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이유로 고독을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머트는 고독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사회의 한 형태로서 수도원을 묘사했다. 과거의 고통을 수용하고 충분히 묵상하고 고독을 감내하기에 공동체의 삶이 최적이라고 여겼다. 종교에 입문하겠다는 결정은 모순된 인간의 조건을 드러낸다. 개인이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고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려면 타인을 관찰해야 하는데 이는 완전히 혼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인간은 모순된 요구 조건에 갈팡질팡한다. 그래서 사색을 갈망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웃과 나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이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 내에 존재해야만 인간이 된다.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수도원의 존재는 인간의 조건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수도사는 내면의 고독을 추구하는 일과 집단으로 살아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머트는 그러면서도 목표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수도사는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고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이기심의 발로이고 자신이 자립하고 싶은 욕심에만 방점을 찍는 행동일 것이다. 하지만 수도사는 전혀 다른 길로. 이것은 그 자연에서 느끼는 고독입니다. 소로, 루소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도 두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고독을 선택한 자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한 다리를 다른 다리 앞으로 내디디면서 그는 섬세한 산책자로 변신한다. 그는 새로운 산책로에서 보이는 모든 것, 이전에는 가려져 있던 관목 덤불, 땅에서 드러난 개미집,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소리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걷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연습도 하게 된다. 소로는 잠시나마 다른 사람의 잡담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사고에 만족하며 이를 즐길 수는 없을까? 라며 매일 오후 4시간씩 독특한 경험이 주는 최고의 흥미거리를 발견하러 숲으로 갔다. 몽테뉴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은 걸으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난다고 한다. 걷는 사람은 험담을 잊고 자연이 그려낸 그림 같은 풍경에 담긴 사소한 부분에 집중하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다. 숲은 소로의 뒷방이었다. 네, 뒷방은 이전에 나오는데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약간 사회로 뭐라고 해야 될까? 외딴 공간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고독을 한순간에 누리게 된 사람은 없다. 엄청나게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루소는 이미 이 점을 인정했다.
그도 시끄러운 세상사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부질없는 생각이 동요하는 상태를 떨쳐내지 못했다. 귀찮은 군중이 숲속까지 그를 따라왔다. 이 망령을 이게 아마 책에서 참조한 내용 같은데, 네. 이 망령을 쫓기 위해서 루소는 산책의 방향을 고수해야 했다. 걸으면서 마음이 즐겁기를 바랐다. 길 위에서, 눈에서, 풍모에서, 악센트에서, 걸음걸이에서, 눈에서, 풍모에서, 악센트에서, 걸음걸이에서 읽히고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기쁨을 찾았다. 동시에 자신까지 불안하게 하는 못마땅한 얼굴들을 피했다. 그런 표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받던 기억을 떠올리게 할 징조였기에 그들을 기피했다. 루소는 몽테뉴에게 동조하며 넌지시 나는 홀로 있을 때에만 내 자신의 주인이 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나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장난감이다. 내가 고독을 좋아한다니 놀라운가? 타인들의 얼굴에서는 적의만이 보이지만 자연은 언제나 내게 미소 짓는다 라고 고백했다. 루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로부터 외딴 숲을 거니면서 겨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다른 책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서로는 루소의 우려에 공감하고 내가 숲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서로는 월든의 작가죠. 이미 서로의 얘기가 아직까지 안 나왔었네. 서로도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아무튼 그 월든의 작가로 알고 있고, 그리고 숲에서의 생활을 좋아했던 사람이죠. 아무튼 서로는 루소의 우려에 공감하고 내가 숲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무엇하러 숲속에 있겠는가? 라고 자문했다. 숲에서는 숲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은 이처럼 절대적인 안도감을 준다. 그러니 이것을 누려야 마땅하다. 서로는 자연의 외모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했다. 자연은 턱관절의 긴장을 풀어주고 얼굴 주름을 펴주고 윤곽을 또렷하게 만든다. 숲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나면 더 이상 분에 겨워 일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숲과 평원과 옥수수가 자라는 밤을 신뢰해야 한다. 서로가 애착을 느끼는 습지도 잊으면 안 된다. 물질이 자유롭게 분해되게 만드는 물고인 웅덩이보다 영혼에 필요한 것은 없다. 도시의 가꿔진 정원은 아름답지만 생기가 없다. 그곳에는 숲을 훤히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산책.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자발적 고독, 올리비에 르모지움, 서희정 옮김, 돌베개 출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